카모 소양이 삼촌강 붙었나? 대갓집 며느리가 벌건 대낮에 밭에서 치마 올리는 거 보이 엥가이도 급했지? 아예 기정사실처럼 짓거리는 창호 엄마의 입에서 침이 한 뼘 사이의 광수애미 얼굴에 튀어 묻는다. 둘 다 몸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여자들이다. 허리도 절구통 같고 발뚝도 무 한 자루같이 굵은 아줌매 둘이 허리에 손을 묶고 맨눈을 쏘아대다가 기어이 먼저 머리끄덩이를 움켜잡은 것은 붙어먹었다는 소리를 들은 광수애미다. 이년이 주디라고 어디 없는 말을 어디 함부로 하노? 어? 니 오늘 주고 봐라. 우악스런 손에 머리를 잡힌 창호 어마이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광수애미가 휘두르는 대로 끌려다니다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지지만 광수애미의 손은 잡은 창호 어마이의 머리를 놓지 않고 얼굴에 푸른 도끼를 품고 계속 지디겨 댄다. 밑에 깔린 창원에는 두 손을 잡힌 머리에 올린 채 같이 악을 쏟아내지만 무슨 말인지 서로 들리지도 않는다. 얼순이 방문이 활짝 열린 채 방 안에 있는 남정네들은 얼굴에 미소까지 지어대며 구경을 한다. 땅에 넘어진 창원의 치마가 펄럭여 고쟁이가 보이거나 머리채를 휘둘러대는 광수애미의 저고리 섭이 한 뼘이나 올라가 옆구리의 붉은 살점이 보이면 웃어대기까지 한다. 아지매 그만하소. 우리 술 떨어졌구만. 꾸루아이가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한다. 누구캉? 응?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는 우리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안 됩니까? 그래도 뭐 양반 동네에서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안 그러십니까? 이번에는 태우가 꾸루아이를 돌아보며 빈정거린다. 기운이 빠진 광수애미가 황소처럼 더운 입김을 푹푹 불어대며 허리를 펴고 일어난다. 창원의 머리는 광수애미의 손에서 풀려났다. 북대기같이 얽히고 설킨 머리가 얼굴을 온통 덮고 산발이 된 창원애가 치마를 걷고 머리를 뒤로 쓸어 올리며 두 손 두 발로 겨우 몸을 지탱하는가 싶더니 마치 승냥이가 먹잇감 채듯이 두 손을 허리에 두르고 잠시 숨을 고르던 광수애미를 바람같이 덮치고 머리채를 두꺼비 같은 손으로 움켜잡았다.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다. 이번에는 광수애미가 정신없이 휘둘린다. 창원에도 불어난 몸집만큼이나 힘도 좋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당한 일로 아기 머리 꼭지까지 뻗친 상황에 인정사정 없이 광수애미의 머리를 대장간의 풀무질같이 흔들어댄다. 이년이 사람 죽이네. 사람 살려.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보지만 머리를 잡힌 몸은 중심을 가눌 수가 없어 창호 어마이가 마음껏 휘두르는 대로 마음껏 휘둘린다. 주머니에 기분 좋은 지전이 숨도 안 쉬고 들어앉은 것에 한껏 기분이 좋은 태광은 휘파람까지 불어대며 송아지 3마리를 끌고 장스방의 뒤를 따라온다. 가끔은 아직 코를 뚫지 않아 겨우 목에만 줄을 올가맨 탓에 버팅기는 송아지가 끌기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노름 탓에 씌워진 허물도 같이 벗겨줄 것이라 믿으며 동네를 들어서서 샘가를 한 모퉁이쯤 남겨놓은 곳에서 난데없는 비명을 듣는다. 잠시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지만 간간히 들리는 탓에 뚜렷이 무슨 소리인지 누구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장서방도 역시 무엇을 들었다는 듯 발을 멈추고 뒤돌아 태광을 보고는 도로 소를 몰고 가는데 한 발자국 걸을수록 더욱 뚜렷이 들린다. 의심할 것도 없이 광수애미의 목소리를 먼저 알아차린 태광이 그것이 창원에서 들려온다는 불길함과 함께 손에 고삐를 잡고 있던 송아지도 내팽개치고 단숨에 삽작을 들어서는데 눈에 보이는 꼴이 말이 아니다. 산발을 하고 창호 어마이한테 질질 끌려서 땅을 헤매고 있는 마누라를 보고 눈이 뒤집힌 태광은 자초지종을 물을 필요도 없이 창원애를 주먹으로 후려쳐버린다. 태광이 집안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광수애미만 붙들고 늘어져 있던 창호 어마이는 뭔가 갑자기 얼굴 앞에서 번쩍하는 것을 느끼고 고목나무 넘어지듯 큰 대자로 마당에 나뒹굴고는 꿈쩍도 안 한다. 장서방은 창원으로 후다닥 달려 들어가는 태광을 보고 땅에서 헤매는 광수애미를 보고 그리고 고삐가 놓아진 송아지들이 이리저리 뛰어 달아나는 것도 보았다. 물론 방 안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구경하고 있는 놈들도 한눈에 다 보았지만 지금은 달아나는 송아지를 수습해야 할 판이다.
끌고 오던 한 마리를 우선 삽짝에 매놓고 다름질에 달아난 3마리를 쫓아오던 길을 되돌아 뛰어가는데 송아지들이 한 놈은 밭으로 또 한 놈은 골목으로 그리고 마지막 놈은 어디로 갔는지 이미 보이지도 않는다. 이년아,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언제 일어났는지 광수애미는 시체같이 누워있는 창호 어마이한테 달려든다. 태광은 순간 자신이 휘두른 주먹에 나가떨어진 창호네가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 순간에 죽은 듯 누워있는 창호 어마이를 덮치는 마누라를 보고는 이번에는 마누라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나대지 말고 집에 가라! 하고 한 손으로 마누라를 들어 올리자 그 육중한 광수애미도 목덜미가 잡혀서 그런지 대롱거리며 달려 올라온다. 분이 덜 풀린 광수애미는 마당에 널린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보고는 도로 창호 어마이한테 달려들려고 하자 태광이 호랑이 같은 눈으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른다. 망할려니 우대 동네에서 백주 대낮에 싸움질을 하고 악을 쓰노. 집에 가라면 갈기지. 여기서 니 내 손에 죽을래. 하자 광수애미도 아무 말 없이 머리만 쓸어 올리고 뒷걸음질을 치며 치마를 걷어잡고 가지만 입으로는 계속 뭐라 내뱉는다. 태광은 방 안에 들어앉아서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던 놈들이 더 밉다. 하지만 불과 수일 전에 자신도 저들과 한 방에서 밤새워 노름을 한 것이 새삼 후회스럽다. 그래도 밉다. 자네들은 사람이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네. 그게 사람 도리인가? 한 동네 살면서 그것도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잘한다 잘해. 하자 문지방에 비스듬히 기대있던 꼬르아이가 오이 태광이 자네 말이 지나치다. 우리도 무슨 소리가 나서 막 문을 열고 내다보던 참인데 뭐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개눈을 뜨고 태광을 보는데 다른 남정네들은 다들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없다. 상대하기도 싫고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는 태광은 여전히 땅에 쓰러져 있는 창호네를 보며 삽작을 빠져나오는데 속으로는 누군가 이렇게 세워 방으로 들여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든다. 그리고는 삽작에 매여있는 송아지를 보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든다. 송아지들! 눈을 크게 뜨고 골목을 둘러보는데 저 위에서 장서방이 2마리를 잡아 끌고 내려온다. 태광이 헐레벌떡 뛰어가 고삐를 받아들고 어째? 한 마리는 어디 갔소? 묻는데 장서방도 숨이 목까지 차서 제대로 말을 못한다. 놈이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구려. 손에는 2마리가 들려있으니 쫓아갈 수도 없고 하며 손으로는 함창 쪽을 가리킨다. 퍼뜩 집에다 매놓고 같이 가보입시다. 좀 있으면 날도 어두워질 낀데. 태광은 마음이 급하다. 땅에 늘어져 있던 창원의 생각도 머리가 산발이 되었던 마누라 생각도 까맣게 잊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지도 한참이나 된 후에 장수방과 태광은 송아지를 끌고 별채 태광의 집으로 돌아왔다. 함창 눈 쪽에서 어슬렁거리던 송아지는 다행히도 멀리 가지 않았지만 잡으려면 도망치고 또 잡으려면 내빼는 바람에 둘은 논에서 진땀을 뺀 후에야 겨우 고삐를 움켜잡을 수 있었다. 오늘은 광수애미가 종가에서 밥을 짓지 않았고 별채에서 저녁을 지어 소쿠리에 담아 이고 종가에 가서 상을 차려 대청에 올리고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는 말만 달랑 남기고 후다닥 종가를 벗어났다. 소양에게도 전기에 밥이 있으니 찾아 먹으라고 문 밖에서만 말을 남겼다. 낮에 한바탕 싸움질한 덕에 얼굴이 핥혀져 형편이 없고 머리는 버진 파먹힌 것처럼 두 군데나 숟가락 크기만큼 뽑혀서 아무리 이리 쓸고 저리 쓸어 올려도 표시가 나서 종갓집 식구들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서다. 호롱불을 켰지만 서리는 김 때문에 광수애미는 연신 허공에 팔을 휘저어대며 상위에 이것저것 올리고 이리도 놓아보고 저리도 놓아보며 정성을 들인다. 오늘따라 서방을 위하는 마음이 새롭다. 불과 어제만 해도 꼴도 보기 싫었는데 마누라 머리채 잡고 있는 여편네를 주먹으로 갈겨줄 줄은 몰랐었다. 보통의 남자들이 하는 짓이란 그저 피하는 게 다다. 여자들 일에 나서는 꼴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듯 못 본 채 하거나 마누라를 닥달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서방은 달랐다.
그래서 비록 몸이 욱신거리지만 상도 정성껏 차린다. 장씨 아저씨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시고 가이소. 큰 집에는 벌써 저녁을 다 자시을 깁니다. 광수애미가 큰 상을 마루에 올리고는 고무신을 벗고 다시 방으로 들이려는데 태광이 놔둬라, 내가 들구마 하고 상을 번쩍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묵직한 상을 한번 훑어보는데 오랜만에 보는 진수성찬이다. 장씨 어서 들어서 뭐하요? 아무리 그래도 흙은 털어야지 방 안을 온통 논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가랑이를 털어대는 장수방 옆으로 광수애미는 또 작은 상을 들고 마루로 올라선다. 광수하고 재수는 오늘 내캉 묵자 하고 상을 방 윗목에 놓는다. 장수방과 태광이 겸상하여 아랫목에 앉고 윗목에는 아들들과 광수애미가 앉아서 숟가락을 드는데 광수가 고개를 빼꼼히 빼고는 태광의 밥상을 보더니 엄마야, 내는 아버지 캉 물란다 하고 밥그릇을 들고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태광의 상으로 옮겨 앉자 재수도 두말 않고 형을 따라 옮겨 앉는다. 이것들아, 아버지 상에 너그가 와 대드노? 이리 안 오나? 하자 장서방이 아이 그냥 두세요. 지 아버지 좋다고 같이 먹자는데. 그렇지? 하며 아이들을 얼른다. 반찬이 훨씬 다르고 많게 올려진 태광의 상 옆에서 아이들이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하는 것을 장서방은 웃으며 쳐다보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강수야, 아지매. 다 늦은 저녁에 놀자고 올 리도 없는데 창호 목소리가 분명한 것을 알아차린 광수는 밥을 한껏 물고는 방문을 열고 마당에 서 있는 창호에게 볼멘 소리로 뭐라 한다. 그때 다짜고짜 방 안에 있던 광수애미가 니 장갑 가 왔나? 하자 창호는 언제에? 그거는 지 겁니다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서 있다. 카모 와 왔노? 하고 제법 앙칼지게 또 물어대는 광수애미다. 애미가 꼴불견이라 자식도 보기 싫은 양 막대하는 것이다. 엄마가 여기서 밥 달라고 하랬어요. 꼿꼿하게 선 채로 꼬박꼬박 대답한다. 뭐라고? 숟가락을 상위에 탁 하고 놓는 것이 허파 뒤집어진다는 뜻이지만 차마 장서방 앞에서 이년저년 소리는 못하는 광수애미다. 엄마는 아파서 밥 못한다고 여기서 묵고 오랍니다. 하더니 다짜고짜 신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와 상 앞에 앉는다. 상황을 대충 눈치챈 장서방이다. 태광도 뭔가 안심이 된다. 장서방이 자신의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뜨고는 남은 밥그릇을 장성같이 상 앞에 앉아있는 창호에게 내준다. 자, 이거 먹어라. 나는 다 먹었다. 하자 광수애미가 아, 와극합니까? 그년이 하더니 입을 꾹 다물어 버린다. 창호는 덥석 밥그릇을 잡고 숟가락을 찾더니 광수 앞에 놓인 숟가락을 잡아들고 밥을 먹기 시작한다. 광수애미는 기가 차다. 태광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밥그릇을 비우기에 바쁘고 장서방은 그런 상황을 물끄러미 보고는 상 뒤로 한 발 물러나 흘리지 말고 바짝 들어앉아 먹어라 하고 창호의 엉덩이를 한번 툭 쳐준다. 원래 창호가 나이답지 않게 까졌다고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목격하기는 광수애미도 처음이다. 광수와 한 학년이고 또래이다 보니 늘 붙어다니며 놀지만 광수는 어물하다고 알고 있고 그에 반해 누굴 닮았는지 창호는 야가 빠지고 동급생을 후려먹기도 잘한다. 재수도 창호를 힐끔힐끔 보아가며 밥을 먹다가 시아, 와, 시아는 와 우리 집에서 밥 먹노? 한다. 창호는 밥을 오물거리다가 한 모금 삼킨 후에 너가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두들기 패서 우리 엄마는 아프다 아이가? 하고 대수롭게 말한다. 장서방은 웃음이 나지만 참고 태광이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느라 고역이다. 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지금? 광수애미가 소리를 빽 질러대며 나무라지만 창호는 여전히 밥 먹기에 대언하다. 니 밥 다 먹었으면 우리 광수 장갑 가온나? 퍼떡! 하고 다시 광수애미가 재촉한다. 안됩니다 그건. 떼기하고 바꿨는데 지깁니다. 하고 단호하게 창호가 말한다. 그러자 재수가 끼어든다. 맞다. 내도 봤다.
시아가 창호 시아하고 바꿨다 하고 편을 들자 기가 찬 광수애미는 한팔 건너에 있던 광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는다. 머리통을 얻어맞은 광수는 재수를 흘겨보지만 그것뿐이다. 나중에 보자는 것이다. 태광이 다 먹고 나서 물그릇을 비우더니 장수방에게 한마디 한다. 장씨, 장씨도 아까 저놈 집에 있던 놈들 봤지? 하고 창호를 눈으로 가리킨다. 예, 한방 그득하게 있던데 요새도 그래 모이는 모양이지요. 태광은 지그시 입을 다물더니 느릿하게 말을 이어간다. 그놈들은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구호양식도 없다. 광수 니도 내 말 알아들었지? 하고 마누라를 향해 호랑이 같은 눈을 뜨자 금방 광수애미도 알아듣는다. 겨울날 양식을 구워주기로 결정한 종가의 뜻을 노름방에 있던 자들에게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장수방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다가 태광이 담배를 빼물고 길게 연기를 내뿜자 일어서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원성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한다. 태광은 그것이 무슨 원성 살 일이냐는 듯 이맛살을 찌푸린다. 동네 일에 협조도 안 하고 사람같이 도리도 안 하는 놈들한테 우리가 뭘 해준다고? 장서방은 답답한 방안이 싫다. 그리고 사지가 쑤시니 빨리 방 안에 가서 들여눕고만 싶다. 문을 나서며 때로는 당근도 말을 다룰 때는 필요하답니다. 채찍으로만 단련된 말은 사납기만 하지만 당근을 먹고 훈련된 말은 온순합니다. 광수 아버지도 생각해 보시지요. 하고 방을 나선다. 동지딸이 어느새 예쁘게 반달을 만들었다. 오늘 또 안방 큰아줌매는 반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까지 깔끔하게 빗었다. 벌써 한 보름째 정성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소반에 정한수를 떠놓고 방 안에 있는 괴종이 12시를 알릴 때 두 손을 합장한 채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수건을 빈다. 물론 소양의 뱃속에 든 아이가 사내이기를 그리고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기를 빌고 있다. 그리고 더 추가된 것이 있다. 지난 여름에 샘을 보수하기도 했고 또 태풍 뒤에 마을에 풀어준 구호식량과 송아지 등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꾸만 집안에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고 곡소리가 울리는 것이 영 불안해서다. 소중한 생명을 지닌 소향이 발길로 채인 일이나 또 한 집안 식구인 동서가 머리가 뽑힐 정도로 동네 여자와 싸움질을 한 것이나 시동생 태광이 노름으로 알 수 없는 액수를 손해본 것 등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서 합장할 때 종가에 더 이상의 어지러운 일이 없도록 빌고 있다. 큰아줌매는 가끔 필요할 때마다 절에는 가지만 불자도 아니고 예수쟁이나 천주쟁이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막연하게 전지전능하신 신한테 빌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무던히 노력했지만 삼신할매가 점지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지금 손바닥을 마주하고 비비면서 큰아줌매는 마치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듯하다. 장 속에 넣어둔 베넷 저고리며 입을 하며 포대기가 감고 있는 눈에 선하다. 동서를 앞세워 미리 동네에 젖을 먹일 안악도 두어 명 수소문해 놓았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아니 그의 희망도 없을 나이지만 이제라도 종가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콩닥거린다. 아이만 출산되면 그리고 그것이 사내 아이라면 비로소 자신의 할 일이 마무리될 것 같은 심정이다. 제발 사내 아이기를 조상님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